예, 황인규 PM입니다. 강원도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건데요. 강원 테크노파크에 이제 PM으로 계시고요. 예전에도 이제 카이스트 ICC라든지 주식회사 인포마스터 여기서 근무를 하시고요. 또 강원대학교에서 쭉 하니 학사부터 박사까지 쭉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제목은 강원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의 역할 및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 테크노파크 황인균입니다. 네, 저 방금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물학이라든가 농학 이쪽 베이스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경제지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산업 입지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기술에 대한 게 지역에 내재화가 되느냐를 공부를 했고, 실제로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도 그런 거 위주로 연구랑 사업 기획 많이 했고요. 이제 강원도에 와서 실제로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이라는 걸 맡은 한 2년 됐고,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이모빌리티라든가 뭐 UAM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신소재 관련된 산업 분야들 맡다가 지금 이번에 좀 기회가 좋게 이 2년 동안 그린바이오를 맡게 됐고요. 그 2년으로 지금 우리 양태진 원장님께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우선 제가 강원도 차원에서 맡고 있는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현재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는 우리 강원도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좀 담당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이라는 건 아직 건물이 이제 다 준공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범적인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기본적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현황 진단,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만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 그리고 평창군의 현황 진단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창의 벤처 캠퍼스의 기본 컨셉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현황 말씀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 평창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전략적으로 기능하면 좋을지를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 만나고 논의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접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워낙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상장사가 한 2,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그린바이오라고 하는 기업들, 물론 약간 이거는 범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75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 시총이 한 7,200조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근데 그 낮은 수준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분야를 나눠보면 이제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업 비중은 29.3%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물의약품, 사료,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시가총액 비중이 매우 낮고, 단지 이제 미생물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시장 가치를 좀 높게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좀 타깃하고 있는 분야인 천연물하고 바이오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비중하고 시가총액 전체가 모두 좀 낮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는 지금 현재 기회가 없는 형태로도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산업적인 성장 경로라는 게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 성장 경로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어떤 식의 산업 자본을 우리 강원도로 끌고 왔을 때 그 자본을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의 자본이겠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사 시가총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의존도에 대한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물 및 바이오 소재 자체는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도 매우 낮지만 거기에 대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도 매우 높은, 그래서 해외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식의 단가 싸움부터 그리고 기본적인 원료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걸 바탕으로 좀 사업화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 방향을 가지고 이걸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한 차원에서 저희는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민 차원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2023년도 아마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건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매우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지만 매우 좀 미흡하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게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이라든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걸로 전략 방향을 잡고 기본적으로 관련된 6대 분야를 설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설정하고 현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6대 분야 거점 기간을 정부에서 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곤충, 뭐 강릉의 천연물 이제 이런 걸 필두로 해서 계속 다른 지역들도 좀 설정이 되면서 이제 지정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도 그렇고 전주기 표준화 허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2025년도 12월에 발표가 됐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각각에 대한 분절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거점들을 이어주는 걸로 하나의 면단위 종합적인 제도적 기틀을 전 육성지구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형태로 나름대로 농식품부도 노력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거점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농식품부가 많이 정치적으로 추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떠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지리학이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 5개 전국 단위에 있는 지역 단위에서도 평창은 어떤 식의 차별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의 연계적인 부분에서 그 기능을 받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전북 익사는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으로 중심적으로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요. 경북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텍의 마이크로 바이옴을 중심으로 그 강점을 살려서 움직이고 있고 경남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국립대학교와 어떤 긴밀한 협력 체제를 좀 구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여기다 운영을 일부 맡고 그 충남 TP가 일부 어떤 시장적인 부분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현재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창에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물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있는 그 형태 안에서 이 장점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 건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분산형의 거점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많은 산업들을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바이오 의약 그래서 이제 천연물 소재 활용 융복합의 거점으로 좀 하나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춘천과 홍천이 같이 그렇게 엮이는 하나의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그리고 아까도 발표를 하셨지만 키스트의 천연물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천연물 연구와 소재 발굴의 산업화에 대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지비스트와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그리고 이제 권역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어떤 소재 발굴에 어떤 강점이 있는 이 4가지 거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나온 게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 그린바이오 산업 분리베일리라고 하는 하나 이제 가치사슬형으로 저희들은 전략을 짰습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짰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는 곤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강릉의 천연물 그 다음 평창의 벤처캠퍼스 각각에 대한 그 기능들을 이어주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가치사슬의 연결점을 가져갈 거냐 이걸 고민하면서 이런 V밸리 전략이 나왔고요. 그 나온 형태가 이 보시는 바와 같은 장표로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략 방향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 평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치사슬 전주기에서 이제 후방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하는 걸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천연물 농생명 원천 소재를 확보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작물이 재배가 되고 그 재배에 대한 부분에 어떤 효능성을 담당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소재화까지 가는 거는 이제 강릉의 이제 표준화 허브라든가 그 이후에 전망까지 연결되는 거는 이제 홍천과 춘천에서 이어지는 이제 의약이라든가 화장품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에서의 가치사슬 구조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별 이제 아레나를 설정을 하고
이 관련된 내용들로 우선 저희 육성지구에 대한 사업들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그러면은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이냐? 아까도 다른 5개 지역 차원에서의 벤처 캠퍼스의 차별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네덜란드의 바이닝엄 푸드밸리라고 하는 걸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의 바이닝엄 모델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산학연관의 협력 클러스터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기본 중점적으로 메인으로 갖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서울대학교 지비스트의 어떤 지식 역량, 기술 역량을 어떤 사업화로 전환하는 하나의 거점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이 당시 저희 벤처 캠퍼스 구축 기본 계획을 제출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컨셉이 인정받아 저희가 사업을 수주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벤처 캠퍼스는 현재 지금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안에 이제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한 32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의 공간 구성은 한번 입주 공간 자체는 기업이 한 22개에서 30개까지 들어오고 관련된 어떤 장비들도 구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단순하게 여기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활용하면서 어떤 식의 그 분절적으로 기업들이 사업화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기능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현재 2026년 5월 중순 기점으로 현재 이제 터파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반공사 다 됐고 이제 1층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27년 12월부터 2028년 1월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운영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거냐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이제 운영 주체에 대한 설정부터 저희가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현재 좀 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이제 건물 자체가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랑 같이 역할을 나눠서 이 벤처 캠퍼스에 대한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이 타겟하면 좋을지를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창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업들의 애매한 점이나 어떤 어려운 점을 해결할 건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행정 재정 기반을 조성하는 형태로 좀 역할을 잡았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공동 연구랑 연구 인프라 그리고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진출을 좀 지원해주는 형태로 기본 역할을 잡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 내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랑 그리고 이제 그린바이오 캠퍼스 이제 추진 단이라고 하는 형태 아직은 임시 조직으로 이제는 형성이 되면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평창군과 같이 마련해 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은 현재 이제 R&B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사업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30억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현재 올해 처음으로 지금 기업들 수요를 받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린바이오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현재 내년부터 매년 10억씩에 대한 예산으로 현재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것도 현재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10억 정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기본적인 사전 기획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가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을지 그리고 그 기업의 유형은 뭔지 그리고 그 애로사항은 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맞춤형으로 기획을 해서 공고하고 평가하고 현재 지금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형태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 계속 움직이면서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들은 지금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연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우선 크게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23분 정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술 자문 및 R&D 컨설팅, 그리고 이제 보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하고 기업들과 같이 공동 연구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스핀오프에 대한 유도를 하는 형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을 봤을 때 입지적인 특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를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지비스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우리들이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이전하기 이전에 노후, 어떠한 교수님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외부 기업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점을 먼저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런 기술 자문부터 어떤 스핀오프에 대한 유도까지 지금 하는 형태를 저희 단계별로 밟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요, 벤처 캠퍼스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바탕으로 움직이면 좋을까를 우선 크게 4가지 파트로 모식도를 그려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벤처 캠퍼스는 창업 유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육 지원,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메인 타겟이 될 거고요. 그래서 창업 유치에 대한 부분이 되고 보육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의 구축되는 장비를 운영하면서 갈 것이냐. 그리고 밑에 있는 교류 협력 부분에서는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5개 전국에 있는 벤처 캠퍼스와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 협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농진원과 같이 계속 논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V밸리라고 하는 그 4개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평창 같은 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소재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걸 이어주는 그 재배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능의 어떤 이제 효능 점검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제조까지 이어지는 형태는 우리 벤처 캠퍼스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 혁신기관과의 지속적인 사업 발굴 기획도 저희 같이 하면서 움직일 형태로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설정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기능을 나름대로 모식도를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기업 니즈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벤처 캠퍼스의 운영 전략과 방향에 대한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도외에 있는 기업들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강릉,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테크노파크가 맡고 있는 강릉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에서도 현재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준화 허브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니즈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식의 제일 니즈가 맞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기업 가치사슬 인터뷰 기업하고 표준화 허브 기업을 봤을 때 유형적으로 천연물, 식품, 화장품, 스마트팜, 그리고 동물의약품, 주류 등등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이제 표준화 단계별 어떤 애로사항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표준화 허브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파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악하기 전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이 전주기 표준화 허브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해서 우리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랑 서울대학교 지비스트에서 이제 표준화 지원 시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3년 차에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어떤 식의 내용을 지원했을 때 기업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니즈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실시간적으로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요. 그 쌓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니즈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이제 표준화 단계에서는 현재 이제 원재료 표준화와 원료 생산 표준화 그리고 원료 성분 분석 규격화 관련된 단계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저희가 현재 3개년도 사업 안에서 크게 35개 기업에 한 60건의 지원 내용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원재료 표준화가 6건, 그리고 원료 생산 표준화 4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원료의 분석 규격화라든가 성분 분석 원료 안정성, 그리고 이제 수출 표준화에 대한 부분에 아무래도 제일 많은 니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원 수요는 이제 원재료 그리고 원료 분석 규격화 단계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조 공정 표준화 단계는 좀 제한적인 형태, 그리고 향후에 생산 상품화 연계 기능도 좀 보강이 필요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들이 이 사업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예산 그리고 어떤 범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차후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쌀 건지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 가치사슬 인터뷰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한 32개 기업을 컨택을 했고, 대면으로는 26개 정도 기업을 저희가 실제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18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면 인터뷰한 기업도 이제 평창 기업, 그리고 춘천, 강릉, 홍천 기업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의 사업 분야를 봤을 때도 이제 천연물 원료부터 이제 동물용 의약품 진단, 스마트폰 생산 시스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봤을 때, 기업들의 수요는 이제 단순하게 하나만 해결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료에 대한 수급부터 여기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내용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거를 사업화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좀 원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럼 이런 내용들을 모든 거를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떤 식의 단계를 나눠서 이 기업들을 지원할까라고 했을 때, 이 기업들이 평창으로 올 수 있는 기반 유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기업이 원하는 표준화와 사업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준공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서 이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의 어떤 지원 유형들을 좀 설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생각으로 관련된 내용을 좀 함의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좀 다시 종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뷰했던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3년 동안 이어진 기업 지원 사업을 봤을 때, 원료 재배의 이제 표준화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품종이라든가 재배 수확, 건조 등 기초 표준화 요구에 대한 최우선을 저희들도 한번 타깃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분 효능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제조 상품화에 대한 단계를 공백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어줄 것이냐, 이제 이것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케팅과 실제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평창에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좀 함의점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도가 설정했던 V밸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결하면 좋을까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V밸리 추진 전략으로 나오는 전략 1, 2, 3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R&D에 대한 소재화와 사업화 연계, 그래서 이걸 기술 혁신과 벤처 허브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첫 번째 부분과, 그리고 평창에 있는 원물 중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자원화를 해서 가치사슬을 고도화할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부분을 실제로 확장하면서 우리 평창에 있는 입지적인 불리함을 우리 도내에 있는 강릉의 표준화 허브라든가 춘천과 홍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나중에 도 초광역 단위에서의 연계 협력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좀 고민을 하는 형태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다 목표를 잡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추진안을 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잡았던 성과 창출 방향안을 기본적으로 우리 벤처 캠퍼스는 한번 6대 전략축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행 전략을 나름대로 세분화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 기본적인 이제 필드랩, 어떻게 보면 이제 강릉에 있는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준화에 대한 어떤 밸리데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그 절차들을 실제 우리 평창에서는 재배 표준화에서 현장에서 검증해주는 이런 식의 원료 발급부터 재배 실증을 해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 데이터를 축적해주는 하나의 기본 축을 가져가고요. 그걸 바탕으로 나오는 표준화 데이터를 패키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할 건지에 대한 패스트트랙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파일럿 제조라든가 공정 전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시장 진입과 정주 인력 연결에 대한 실행 축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하나 6개의 실행 전략 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6개의 전략 축인데, 결국엔 이 6개의 전략 축이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 건 결국에는 이 키워드 같아요. 어떤 식으로 현장형으로 사업화로 전환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 현장형 사업화 전환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 6개 기능 안에서 구현이 될 때 나름대로 벤처 캠퍼스의 기능 자체가 좀 안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좀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능이 나름대로 7개의 지원 트랙으로 다시 세분화되면서 기업 유형과 성장 단계별로 그 적용 경로를 나눠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벤처 캠퍼스가 가면은 어떨까라는 걸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기반 유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표준화와 사업화, 그리고 준공 확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좀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평창에 어떤 기업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은 이 평창의 매력을 느끼고 어떤 걸 매력을 느끼고 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아까도 제가 상장사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천연물 소재라든가 이게 산업화로 가기 위한 병목은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 분재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산업화 경로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여기에서 오면 성공해라고 하는 접근, 그래서 그걸 위주로 유치를 한다 이것보다도 병목이 있는 걸 하나하나 소거하면서 단계별 랜딩을 우리 평창이 해주는 전략을 가져가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원물 기업, 그래서 지역에 있는 나오는 원물, 뭐 당귀라든가 아니면 산양삼이라든가 이거를 활용하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1차 생산하는 기업에 타겟이 된 트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유치 기업도 기본적으로 먼저 본사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분소가 오던 연구소가 오던 공동 연구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단위가 됐건 그런 식으로 외부 기업들을 랜딩할 수 있는 트랙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 사업화 부분에서 기본적인 이제 R&D 트랙으로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좀 중심이 돼서 외부 기업들과 공동 연구할 수 있는 형태, 이런 식의 R&D 트랙, 그 다음에 공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트랙으로 하나의 이제 스케일업, 이제 시제품을 지원해주는 트랙,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해줄 수 있는 스케일업 트랙,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평창에서 나름대로 타겟된 기업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준공된 이후에 기업들이 왔을 때 벤처 스타로 좀 성장할 수 있는 트랙과 실제로 이제 이 기업들이 이 지역 안에서 계약 재배까지 연결되면서 실제로 그 기업이 다른 데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제 지역의 농가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제 로컬 코어 글로스 트랙이라고 하는 형태로 7개 트랙을 좀 가져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준공 전에는 로컬과 익스터널 어떤 트랙이라는 걸 통해서 수요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역량을 축적을 하면서 준공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7개의 트랙들 중에서도 벤처스타와 로컬에 대한 상생형 트랙을 좀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저희들은 같이 가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트랙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할 것들을 나름대로 구분을 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단위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후방적인 부분에서 각각에 대한 표준화 단계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4개 시군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건 강릉입니다. 그래서 평창과 강릉의 역할 분담안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중복이 아니라 전후방 연계 차원에서 표준화 데이터라든가 실효 실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유기적으로 쉐어하고 분담할 수 있는 형태가 저희들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형태로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가 지금 강릉 사업도 포함돼서 우리 평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간 연결고리로 현재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허브 1은 평창은 실증 사업화 허브로 가고 강릉은 과학기반의 표준화 허브로 가면서 공동 추진은 평창 강릉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홍천과 춘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업화에 대한 범위로 가는 안을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전략 방향은요. 지금 저의 어떤 추진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 내용에 대한 세부 전략 방향과 내부적인 아레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사랑 우리 서울대 지비스트 원장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TP랑 그 역할을 하는 용역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이 최대한 그 내용에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제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